안녕하세요. 세정학원의 영어 이수영 선생님입니다. 저번에 고1 예비반 거는 제 모습이 이만큼 나오고 화면이 적어서 이번에는 저를 조그맣게 하고 화면을 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고3 이제 영어가 어떻게 달라지나, 그리고 입시가 어떻게 달라지나 전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딱 앞에 집중해 주시면 수영 for Masters 고3 수능 만점 반이라고 하는 이제 강좌를 소개해 드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성학원이나 메가스터디나 그다음에 대치 세정에서 많은 고3들을 가르쳐 왔고, 특히 이제 대치에서는 과학고반 애들 서울대 특강반이나 그다음에 의대를 위한 100점을 위한 영어 특강반이나 그런 반을 이제 주로 맡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송도 세정에서 고1, 2, 3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고1, 2는 방문여고와 해송을 특별히 especially하게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제가 겨울방학에 Two Track Strategy, 일단 이 강좌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어머니들이 궁금한 거 어떤 설명회를 할 것이냐, 설명회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알아야지 저희가 그거를 이길 수 있으니까 요번 수능은 어떻게 나왔으며 그러면 어떻게 이 적이 바뀔 건지 어머니들에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런 학생은 꼭 수강하세요.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시면 작년 12월 3일 영역은 어땠냐, 그리고 수능은 어떤 변화가 있나.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 2022년 수능 변화가 제일 궁금하시겠죠. EBS 반영이 이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근데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은 연기가 있어서 많이 어드밴티지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축소가 50%로 바뀐다. 50%로 바뀐다. 그럼 외워서 되는 부분은 정말 이제 없다. 그러면 진짜 영어 독해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요 대학들이 영어 반영 비율이 강화됐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대학 정시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거기서 왜 영어가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을 보시면 이번 그러면 수능은 어땠습니까? 수능은 지금은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라는 건 90점을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1등급이 되는데 그 전에는 상대평가였어요. 상대평가할 때는 4% 정도가 1등급인데 절대평가가 되면서 7% 정도는 일단은 영어를 1등급을 만들어주자 라고 했고, 요번에 예상도 작년에도 7%가 넘었고 요번에도 한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난이도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 보면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됐고요. 그리고 영어 이제 설명회를 가시다 보면 다 그러죠. 자기가 적중했다고. 저도 100% 적중했거든요. 그 적중한 거보다는 오답 상위를 한번 보세요. 오답 상위를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비연계였어요. 그러니까 연계는 당연히 맞고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게 이거 4위까지가 딱 틀리면 딱 10점이죠. 그러니까 4위까지 틀렸으면 그러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90점이니까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비연계가 다 오답률 상위권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영어가 이렇게 주요 변화가 있다라는데 반영 비율이 이렇고, 그러면 EBS 교재를 선생님 안 해도 되나요 이제? 네네네, 그렇지 않아요. EBS 교재는 일단은 1학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신이 학생들이 각 학교에 지금 정시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수시를 버릴 수가 없어요. 수시를 버리기 위해서는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까지 해야 되는데, 고3들은 교감들은 교과서가 아니라 거의 다 수능 특강하고 수능 독해라는 EBS 교재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EBS 교재를 해야지만 뭐 한다? 내신이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면 EBS 교재로 일단 내신을 해야 되고,
그럼 선생님 저는 정시인데 그럼 EBS 교재로 안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EBS에서 나오는 독해가 양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EBS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EBS를 풀면서 이 토픽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메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풀어가고 있구나. 국어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BS 교재로 바탕으로 해서 내신도 보고 독해 실력을 업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대학의 영어 반영 비율인데 한번 이걸 보세요. 가장 드라마틱한 거를 골라왔어요. 이게 고려대예요. 고려대. 고려대는 요번에는 2등급이면 마이너스 1점, 그 다음에 3등급은 마이너스 3점. 그런데 2등급이 돼도 이제는 마이너스 3점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이 되면 고려대를 못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스카이에서는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1등급을 뭐 계속 안정적으로 받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지만 절대 1등급, 영어의 절대 1등급 학생들은 문제가 없지만 1등급 나왔다, 2등급 나왔다, 뭐 하면 3등급 나왔다, 또 뭐 이렇게 하는 불안정한 학생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도 정시의 비중이 이렇게 커졌어요. 정시의 비중을 보세요, 언니. 이게 10%, 10%씩 다 늘어났어요. 10%, 10% 늘어났는데 고려대는 또 2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이과 학생이 자기가 고대를 가고 싶어, 고대 의대를. 그럼 고대 의대를 가고 싶으면 내가 수시는 못 가겠어. 근데 정시로 가려고 해. 그러면 정시로 가려 하면 20%가 늘어났으니까 갈만해. 그런데 2등급이 나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만큼 영어도 무조건 1등급. 그러니까 어렵진 않잖아요. 왜?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옛날처럼 정말 의대를 가기 위해서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럼 100점을 맞아야 되면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치에 그 의대 가려는 애들은 100점이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어차피 등급 1등급만 맞으면 된다. 근데 1등급을 안전하게 맞아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연계 비연계는 고3 학생들도 이제 가다 보면은 뭐 연계가 뭐 어떤 책도 모르고 연계 비연계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서 어머니들한테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게 올해 나왔던 거예요. 올해 나왔던 거에서 29번부터 38번까지가 직접 연계가 7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접 연계라는 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서 첫 번째 게 일단 첫 번째 걸 보시면 이게 이제 삽입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어려워한 게 뭐다? 빈칸, 순서, 삽입이에요. 빈칸, 순서, 삽입. 그러면 삽입 문제에서 이게 원래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거 얘 빼고 문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Imagine, I tell you that Matt is bad. 그러니까 상상해봐. 내가 너에게 메디가 되게 나쁜 애라고 했다는 걸 상상해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보세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책도 뭐로 시작해요? Imagine I tell you that Matt is bad. 똑같잖아요. 이런 게 직접 연계였어요. 그러면 이런 게 이때까지 수능에 몇 개 나왔다? 7개 나왔다. 7개. 그런데 간접 연계는 보세요, 언니. 22번 보면 prior to file sharing services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간접 연계가 됐대요. 뭐랑? 이거랑. 수능 영어 독해 미니 테스트 1번에 13번, 미니 테스트 1에 13번 문제였어요. One stands to approach literal production is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전체 지문이 완전 다르죠. 지문이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간접 연계냐? 이거예요. 주제만 동일하다. 다시 주제만 동일하다. 주제만 동일하다는 건 이건 음악 비평에 관한 얘기예요. 음악 비평. 그러면 음악은 예술, 예술의 비평에 관한 거에 관한 주제별 어휘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만 좀 알아도 해석이 가능해요. 해석이 가능해야지 독해가 되고 독해가 돼야지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 밑에 수영어휘 마스터 예시 한번 보세요. 수영어휘 마스터 예시 이게 이제 이번 겨울 교재인데 보통 주제별 어휘는 이렇게 language라고 해서 language와 미디어에 관련 단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동의어나 아니면 형용사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걸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문맥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책이고 그러면 주제별 어휘는 왜 중요하냐? 제가 여기 썼듯이
일단은 이 리딩이라는 건, 독해라는 건 어떤 토픽이 있어요. 토픽이라는 건 과학, 문화, 사회과학, 심리학, 환경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제일 수능에서 좋아하는 토픽이 뭔지 아세요? 음악, 뮤직, 그 다음에 무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 작가들의 그런 어떤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요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제별 그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음악이 뭐가 어려울 게 있어? 뭐 영어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아주 어려워요. 읽다 보면 어려워요. 그거는 국어 영역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고3의 독해는 뭐이다? 국어 영역이에요. 국어 영역. 뭐로 된? 영어로 소재로 된. 그러니까 영어로 된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로 된 거에서 우리는 알아둘 게 뭐예요? 영어로 돼 있다면 그 주제 관련된 어휘를 알아야겠구나. 그럼 어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주제별로 10챕터 주제별로 되어 있는 단어로 해서 외우게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어머니 보세요. 제가 이제 겨울 특강 때 책값이 있어요. 책값이 이제 10,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10,000원이나 20,000원으로 책정을 할 건데 이거를 다 말하시는 분은 제가 공짜로 드릴게요. 누구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없어요? 네, 오케이. 리터럴은 글자 그대로의 리터럴이 문학의, 리터레이트는 읽고 쓸 줄 아는, 리터러시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알아둬야 돼요. 이런 걸 혼동어휘 1000개. 그러니까 주제별 어휘나 혼동어휘가 같이 있는 게 수영어휘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학년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한테 수능을 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지? 이런 단어들이 제일 필요해. 그러면 가장 필요한 문법이 뭐지? 이게 가장 필요해. 그 다음 독해는 짧은 시일 내에 되지 않아요. 자꾸 보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국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고3들 독해, 고1, 2 모의고사는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고3들은 이제 문제의 질이 달라져요. 왜? 평가원에서 그거를 출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계 문제 적중. 연계 문제는 저도 적중했어요. 근데 이제 연계 문제라는 게 뭡니까? EBS 교재는 고3 애들도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알고 계세요. 수능 특강하고 영어 독해가 있어요. 그리고 수능 완성. 독해는 이 3개고요. 그 다음 듣기는 영어 듣기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가 일단 연계돼 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비연기입니다. 라고 해도 6월 평가원 때는 수숙하고 수독하고 일단 간접 연계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단 EBS 연계는 1학기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EBS가 다 나와요. 일단 1학기 내신에는. 그래서 분석본으로 공부시키고 워크북으로 학생들이 외우게 시키고 그 다음 변형 문제가 내신형 있고 수능형이 있어요. 그리고 파이널 기간 동안은 또 그 책에서 중요한 문제를 뽑고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안 푼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7문제에서 6문제는 제가 2번 이상 반복한 거예요. 2번 이상. 근데 31번은 제가 그렇게 반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을 때도 이 31번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잖아요. 내신. 정말 이건 좀 그래 어쨌든 그래서 6문제는 확실히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게 공부시켰냐? 그 6문제를 딱 나왔을 때 애들이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시간이 세이브가 되면 어려운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가 풀 수 있다. 아까 34번 같은 문제. 그래서 일단 중요 문제를 좀 반복해서 생각나도록 시킨 게 올해였다면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EBS 연계를 반복시키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내신 때는 공부를 하도록 시키되 연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EBS는 일단 실력의 바탕이 되도록 2학기 실력 향상의 바탕이 되도록 제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 21년에 시험 일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야 공부 어떻게 돼? 너 잘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했어?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학생들도 어려워요. 고3 학생들. 근데 고3 애들이 다 공부를 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건 어머니 믿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단 내가 관리를 한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시험 일정을 알고 계셔요. 시험 일정을 알고 3월 25일 날, 4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3월 23일 정도나 24일 정도에 딱 앉혀서 학생이 말을 안 들어도 여학생들은 좀 들을 거예요. 자, 앉혀서 야 국영수 몇 등급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이제 목표 등급을 이제 딱 하루 하세요. 그리고 목표 등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채점을 하라 그러세요. 싸움 날려나? 오케이. 어쨌든 영어는 제가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학생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얘가 몇 등급이 나올 거야가 아니라 몇 등급이 나왔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달, 9월달 거가 이제 평가원을 보고 11월에 이제 우리의 디데이죠. 11월에 이제 우리의 수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4 masters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단어, 주제, 혼동어휘, 단어는 보고 또 보고 regularly 하게, often 하게, repeatedly 하게. 그리고 문법은 메인스트림, 주류가 나와요. 한 문제는 주류가 나와요. 요번에도 너무나 쉬운 왓이 나왔어요. 뒤에가 완문인데 왓이 나오는 거 모르는 고3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그냥 확실한 문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방학 동안에 왜 문법이라는 걸 해야 돼? 문법은 문장을 보는 눈이에요. 문법이 돼야지 문장을 보고 주어 동사를 찾고 자기가 독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지 독해가 되고 독해가 돼야지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신 고득점을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독해를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독해는 그러면 어떻게 시킬 거냐? 독해는 일단 유형 독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독해. 그러니까 유형 독해에서도 고난도 독해라는 건 작년 EBS에서 수능 독해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 일단은 시키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기출문제 그래서 수능 5년 5개년 거 아니면 상대평가에서 했던 5개년 전에 거라도 상대평가에서 했던 고난도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풀게 만들 거예요. 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6월달 9월달 평가원 문제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랑 평가원 문제는 약간 질이 달라요. 평가원 문제는 정말 아이디어가 있어요. 메인 아이디어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써머리를 해봐야 돼요. 틀린 거는 옆에다 써머리. 이 사람의 주장은 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환경오염이 뭐뭐이다. 자연력이 필요하다. 풍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써머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국어도 올라요. 그리고 국어를 하다 보면 또 영어도 오를 수 있어요. 왜? 같은 언어니까. 같은 언어인데 다른 점은 뭐이다? 우리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를 같이 해야 돼요? 단어를 같이 해야죠. 단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밑에 26번 같은 경우가 7% 이상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7%, 오답률 7% 이상. 그러면 이건 애들이, 어떤 애들은, 요새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해석을 하고 나도 몰라요. EBS에서나 기출이 해석본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국어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사고하는 독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간 강의 계획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기준점이에요. 6월 평가원 전까지는 일단은 1학기 수능하고 내신하고 같이 가지고 6월 평가원 잘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평가원까지 수능 완성을 잘 채우면서 공부를 시키고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이제 파이널로 이제 돌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의 표준은 이렇게 앞에는 리뷰 테스트나 이제 단어 테스트를 짧게 보고 결과물 항상 과점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봐서 어머니들한테 문자 쳐요. 과점을 얼마 정도 했다. 테스트 어떻게 봤다. 다시 그 리테스트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법이나 어휘 문제 일단 하고 휴식하고 독해, 어려운 독해 일단 부분하고 확인 문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끝나고 남겨서 단어 미통과했으면 통과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남겨서 그날 하늘 할 분량은 다 소화하고 가도록 만들 거예요. 제 수업은 철저히 관리하는 수업이에요. 한 명 한 명 학생이 제 딸,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번에는 작년까지는 2회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 2번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3시간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 명 한 명 줌을 통해서 개별 관리.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에서 제가 줌을 써보니까 줌이 그러니까 그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학생들이 뭐 자기가 가능한 시간에 보통 밤에 11시나 12시 그때 아무 때나 제가 들어와 그러면은 들어와서 소통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 얘기하고 자기가 모르는 거 질문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 제가 20분 정도를 책정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지만 학생들한테는 그 20분이 보통 온 2시간보다 더 알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자기를 온전히 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클리닉 줌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교재에 이거 커리큘럼을 제가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이렇게 길게. 만약에 이제 한 달용으로 커리큘럼을 이렇게 붙여줘요. 커리큘럼. 그래서 1주차는 이게 나갈 거고 어사이먼트 숙제는 이거니까 너 이거 해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출제 원리를 파악하는 수업.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신 부분은 이게 고3 때는 너무 이게 범위가 많아요. 너무 범위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것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수업 제가 줌으로 도와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부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 그 다음에 단어 문법 그 다음에 다 독해 그 다음에 이제 사고하는 수업 그 다음 실력과 기술을 모두 가르치는 수업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관리해서 결과를 같이 만들어내는 저는 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들에게 확실하게 정규 수업은 토요일 날 3시부터 6시고요. 여기 3시부터 6시. 그리고 내신 때는 만약 방문여고 이건 예시를 든 거예요. 방문여고, 해석여고가 제가 제일 많으니까 방문여고, 해석여고는 일요일 이렇게 2시간씩 자기만의 학교 시간표를 제가 줄 거예요. 그러면 수능 수업 플러스 자기가 내신 수업 듣는 애는 내신 수업까지 중간고사 한 달, 기말고사 한 달 그런 식은 5시간 수업이 되겠죠. 어쨌든 제가 다 설명을 한 거니까 개강은 1월 2일이고 3시부터 6시고 수업은 제 교재로 할 거고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많은 고3을 했어요. 많은 학교도 했어요. 포스코도 했고 뭐 하객도 했고 인천여고도 했고 신송도 했고 연송도 다 했어요. 근데 특히 제가 자신 있고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건 해송하고 방문이에요. 해송 방문은 고 1, 2, 3 내신을 계속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1학기 내신까지 자기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수영 for masters에 꼭 오세요. 그리고 최저 2등급은 선생님 반드시 만약에 절대 1등급은 와서 겨울 동안에 제가 영어 공부 안 하고 저는 수학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수학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자기가 2등급하고 1등급하고 막 왔다 갔다 최저 2등급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요? 기본부터 시작해서 착실하게 좀 차근차근 그래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뭐 처음부터 또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인해서 같이 하고 선생님과 1대1로 고민하면서 선생님이 따로 핸드아웃도 주고 얘기하고 하자고요. 일단 기본부터 착실하게 실력을 진짜 키울 마음이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건 마음 같아요. 이제 고3을 하면서 어머니들 이제 긴 여정을 길면 길고 되게 짧으면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유혹도 있어요. 하다가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근데 어머니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3은 강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계속 자기가 노력하고 노력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강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않는 강한 그런 믿음도 있어야 돼요. 저는 어머니 아버님이래. 어머님과 학생들한테 많은 믿음으로 많이 여기서 수업을 했고 많은 학생들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지금 요번에 고1도 뭐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코로나 수업에도 끝에 줌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100점도 나오고 96.4도 나오고 뭐 많이 100점도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믿고 보내시면 제가 한 명 한 명 1년 동안 잘 키우고 해서 결과를 한번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이수영이었습니다.